아파트에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나가라, 이제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간이 있거든요. 갱신을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아닐 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오래 살았어요, 임차인이.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랑 좀 사이가 좋아서 계약이랑 이런 거는 뭐 상관없이 일단은 뭐 이사 갈 때를 한번 저도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이제 몰래 이 집을 판 거죠, 다른 분한테.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이 임차인도 그런 상황을 고려를 했겠지만, 전 임대인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갑자기 새로운 임대인이 벌써 매매 계약을 했죠. 그 임대인이 이제 얘기를, 내가 이 건물을 매수를 했는데 내년에 당신의 만기가 도래하면 이제 그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임차인이 확정적으로 어쨌든 나가겠다고 얘기를 한 적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고, 실제로 명도 소송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결론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런 케이스에서 쟁점은 임차인에게 드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은, 한번 이사갈 집을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한 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사표시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좀 약하죠, 생각을 해도. 그냥 제가 뭐 알겠습니다, 뭐 제가 언제까지 나가겠습니다, 또는 이사갈 집을 구했습니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번 알아볼게요 라고 이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알아본다는 말은 알아보고 없으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까지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다, 갱신하지 않겠다 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이사갈 집이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이 정도만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 갱신은 기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원래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는데,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이제 그게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6개월에서 2개월을 남겨둔 시점, 그 사이에 얘기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갱신 기간 전에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갱신 기간 전에 얘기했던 거는 상관이 없고,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요걸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시기에는 이제 임대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임차인이 새로 바뀐 임대인에게 계약을 이제 갱신하겠습니다, 또는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나가라라고 이제 명도 소송을 한 케이스였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사건인데, 또 한 가지 쟁점이 뭐였냐면은, 임차인이 옛날에 월세를 몇 달 밀린 거예요. 월세를 밀리게 되면 이제 계약 해지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당신이 계약을 옛날에 몇 달 밀린 적이 있으니까 넌 나가야 돼 라고 또 주장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항변을 했냐면,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 과거에 월세를 밀린 내역 을 새로운 임대인이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항변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차인이 나가야 될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좀 임의로 협의해서 좀 나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당연히 선택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임대인과의 관계 때문에 뭐 나가는 결정을 할 수도 있죠. 뭐 이사 비용을 좀 받고 나가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됩니다, 저는 이 계약을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임차인이 갱신권이 있다면 그 갱신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걸 명확하게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새로 갱신을 할지 해지를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정할 수가 있었던 케이스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소송 진행 중인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의해서 해지가 된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임차인의 갱신권이 있다고 봐야 되냐, 이게 쟁점이었던 거고, 과거에 월세를 미납한 이력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아니면 임차인이 계속 살아도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임차인이 이긴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협의를 하면 되냐, 임차인이 더 이상 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 비용을 좀 받고 나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계약 기간을 딱 채우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임차인은 거기 살고 있는 건가요? 네. 임대인은 속이 타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명도소송이나 이런 거 하면 이 소송 기간 동안은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임차인들이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상가든 그 아파트든, 뭐 예를 들면 특히나 상가의 경우에는 월세 미납한 임차인이 완전 갑이에요. 왜냐면 이제 보증금이 훅훅 까지기 때문에, 임차인이 월세도 안 내고 나 지금 돈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 밀린 월세를 나중에 받기도 어렵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특히나 이제 사업이 좀 안 좋게 돼서 나가시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보내는 게 관건이에요, 임대인 입장에서.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갱신 관련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게 이제 개정되면서. 근데 이 케이스는 이제 임차인의 갱신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단순히 임차인이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과연 해제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제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어떤 권리들이 있고, 승계되는 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승계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갱신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갱신권 관련한 어떤 나올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